그러면 이 이직 스쿨의 어떤 코칭을 받고 네. 어떤 뭐 이직을 해서 성공적으로 안착한 뭐 음. 이런 분들 뭐 좀 예를 좀 들어줄 수 있을까요? 좋아지는 분들의 대다수는요, 사실은 제 능력이 아니라 그분들이 갖고 있는 의지의 차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얼마만큼 그 일이 될 때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가는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의 힘이 아니라 앞에서 끌고 가는 본인 자신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제가 평가하는 부분에 네네. 있어서는. 근데 이제 굳이 언급하자면 또 재밌게도 여기 오다가 네네. 연락이 또 왔거든요. 아, 네. 네. 이제 계속 관계를 맺고 같이 이제 계속 가는 분한테서 이제 최근에 또 벌써 이렇게 되니까 회사를 한 네네. 번 옮긴 게 아니라 아. 두 번, 세 번 이렇게 옮겨 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음. 저도 이제 5년 정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게임 쪽에 계시는 이제 기획 파트에서 계속 사업 기획 이런 쪽에서 계속 일을 하시는 분인데 국내외 회사에 있다가요. 학생 때의 경험이 글로벌한 사람이에요. 아, 네. 그래서 이제 뭐 할 수 있는 언어도 여러 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 쪽으로 가려고 계속 아. 두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당장 해외 쪽으로 가는 건 좀 뭐 코로나 전에 말씀을 네, 드렸지만 네. 약간 여기 있는 생활들을 갖다가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거니까 그건 좀 위험할 수 있으니 외국 쪽, 그러니까 해외 쪽에서 우리나라에 사업을 하러 온 회사로 좀 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실제로 그렇게 해서 회사를 하나는 옮겼고 거기서 이제 잘 안 풀려서 다시 또 이제 같은 계통의 다른 회사로 갔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하고 하면서 참 기억에 남았던 건 단순히 일만 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깨우쳤던 거예요. 왜냐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얼마만큼 자기가 되고 싶은 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형상화를 시키는가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그걸 되기 위해서는 자신감이나 자존감 같은 것들을 사전에 먼저 회복을 어느 정도 시켜놔야 그걸 바탕으로 해서 뭐든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죠. MZ 세대들이 이제 회사 생활을 시작하면서 네. 굉장히 이직과 퇴사, 열풍들이 같이 사실 스파크가 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저 같은 경우는 팀장님들을 뵙다 보니 이해가 안 된다, 힘들다, 자기 팀원들이 그리고 지금 팀장들이 끼인 세대잖아요. 위에 완전히 라떼 세대와 MZ 세대 사이에 껴있다 보니 이 사람들은 두 가지 세대를 같이 좀 취급을 해야 되고 MZ 세대는 들어와 보니 너무 또 다른 사람이 앞에 있으니 요즘에 들어보면 좀 저도 항상 두 가지의 그 이야기를 같이 좀 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특히나 또 외부에 보셨을 때는 좀 더 그러지 않나. 그리고 그 두 사람 따로 아마 또 상담이라든지 컨설팅 요청하는 경우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있죠. 팀원과 어떤 팀장들이 좀 더 융합할 수 있는 제안이라든지 이런 걸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런 고민을 안고 저를 찾아오시는 분이 계셨는데 제가 그분한테 해드렸던 얘기를 해드리면 되겠네요. 네. 네.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옆에 계시니까 이제 물어볼게요. 네. 일을 하려면 친해져야 될까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네. 같이 한 팀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인간적으로 친해져야 될까요? 저는 꼭 친분과 일의 퍼포먼스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실제로 일을 해야 되는 명확한 목표랑 해야 되는 뭐 과정, 음. 필요한 어떤 내용들만 있으면 네. 그리고 정확한 범위만 정해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렇죠. 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분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친해지지 말고 그냥 일을 하라고 얘기했어요. 일에 집중하면 되잖아요. 회사는 비즈니스를 다루는 조직입니다. 커뮤니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M세대든 Z세대든 사실은 뭐 저는 그렇게 구분하는 것도 별로 그렇게 썩 좋게 보이지는 네, 않습니다만 예. 어찌됐건 일을 하려고 모인 조직이고 집단이기 때문에 그러면 일만 해야죠.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이 존재하는 목적 그리고 당장에 이루어야 될 어떤 목표, 과업, 과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했을 때 각자가 어떤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명확하게 구분해주면 그러면 저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해서 각자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제와 과제 사이에 사람과 사람이 끼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과제를 같이 공유하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그 과제랑 상관이 없이 혹은 주어진 목표나 과업과는 상관이 없이 그냥 일상적으로 뭔가 친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사 생활 하시면서 정말 친구가 되었던 그 친구라고 하는 건 동년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편하게 만나서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는가? 사실 그러면 손에 꼽거든요. 그렇죠. 같은 조직에 있을 때는 그럴 수는 있지만 다른 조직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결혼하고 나서 부모님 뵙는 것도 그렇죠. 한 달에 한 번, 두 번도 쉽지 않은데 친구를 그렇게 해서 만난다? 그것도 쉽지 않거든요. 일단 그 팀장님 되시는 분 아마 저랑 연배가 비슷하실 것 같은데 그 끼인딘 세대라고 하시는 분들이 주니어 시절 때, 초년 시절 때 위에 그 전형적인 꼰대 분들로부터 일을 그렇게 배우신 거예요. 먼저 친해져야 된다. 친해지려면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뭔가 교감이 있어야지만이 일과 관련돼서 교류가 되고 그래서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다. 라는 것들을 이미 마음속 기저에다 깔아놓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위에서 임원들, 지금 현재 회사에 남아있는 그 임원분들, 옛날에 꼰대였던 분들이 그걸 또 심지어는 제도화 시켜요. 네. 그래서 보통 쓸데없이 멘토, 멘티 이런 거 맺어주고 네. 같이 가서 밥도 먹고 술도 먹고 니들 친해져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짓이죠? 나 혼자 먹고 살기도 바쁘고 내 생활 꾸리기도 바쁘고 퇴근하면 완전히 뭐 체력이 다 소진돼가지고 개인적인 것들을 돌보지도 못할 정도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중간 관리자들은 친해지고 나면 일을 시키거나 뭔가 풀어내기가 편하다. 거기에 네. 어떻게 보면 뭐 수년간 길게는 10여 년 넘게 길들여져 있는 그렇죠. 분들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그 외에 방법이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못 하거나 있어도 어떤 성공률에 있어서 친해져서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더 수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렇게 해야지만이 내가 그 친구들한테 일을 가르쳐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일을 그렇게 가르쳐 줘야 된다라고 배우셨기 때문에 네네. 그걸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냥 믿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은 뭐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M세대나 Z세대 그러니까 저보다 한 10살, 뭐 15살 적은 친구들은요. 제가 그때 당시 나이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을 이뤄낼 수 있을 정도의 교육과 경험들을 이미 하고 올라온 친구들이에요. 이게 이제 실제로 지표상 확인이 되는 것들이 그 나이 때 가져야 될 스펙, 쉽게 말하면 경험치 이런 것들을 점점 더 커지고 더 불어나고 있고 심지어는 사회가, 조직이, 회사들이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그 친구들은 더 많이 알고 갖고 들어왔고 실제로는 표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표출해야 될지에 대해서 살살살살 달래주면서 일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그냥 회사가 정한 어떤 법이 있고 규칙이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따라. 그게 싫으면 너 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갈등이라고 하는 게 사라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회사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 M세대, Z세대 친구들이 당연히 뭐예요? 적응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 적응이 안 되니까 사람 적응 안 되고 일 적응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친구들 많이 만났습니다. 그럼 그런 그 좀 나이 어린 분들의 그 어떤 고민거리들이 소통이 안 된다. 뭔가 자꾸 친해지려고 한다. 일보다는 뭔가 강제되는 친해짐 이런 것 때문에 어떤 고통 이런 게 좀 그쵸. 많겠네요. 사바사바 잘하는 네네. 나이 어린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나랑 같이 입사한 저 친구한테는 계속 그런 식의 일들이 중요한 일들이 계속 맡겨지는 거고 나한테는 안 오는 거예요. 그럼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느껴질 거잖아요. 그렇지. 그런 고민들이 사실은 많은 거죠. 근데 나는 이 친구 같은 성격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하기는 싫은데 뭔가 공평하고 공정하게 어떤 기회들이 주어진다라는 느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나도 그러면 친해지려고 술이라도 먹자고 해야 되나? 밥이라도 먹자고 해야 되나? 커피라도 한잔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조직에서 이제 그 또 꼰대화를 방지하는 어떤 활동들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그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적응되지 못하고 나가는 게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럴 네.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것도 조직의 성격이나 조직이 그동안 쌓아왔던 어떤 문화, 그리고 뭐 유산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일종의 헤리티지 네.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모르고 사실은 그 회사를 들어갔다는 게 사실 그 친구들의 실수라고 보이거든요. 네. 신입이 미생에도 나오지만 네. 장그래가 굉장히 많은 업적들을 남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결국엔 어떻게 되죠? 잘리는 거죠. 나올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 처한 거예요. 왜 그렇죠? 계약직 신분에. 그렇죠. 네. 그걸 타파할 수 있을 만큼의 괜찮은 퍼포먼스를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회사는 그걸 인정해주지 않았거든요. 그게 회사가 만들어 놓은 일종의 문화적, 정책적 헤리티지니까요. 못 바꾸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럼 일종의 그 조직의 취직 준비를 할 때 네. 뭐 스펙적인 부분, 음. 또 본인의 실력적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취업을 준비하는 또 주니어들한테는 이런 헤리티지, 그 회사의 분위기를 아는 거, 그거에 준비하는 것도 나름의 준비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걸 위해서 본인이 조사를 하고 그렇죠. 내가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까지도 알아야 되는 거네요. 그럼요. 생각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건 주니어나 시니어나 전부 다 마찬가지라고 봐요. 회사는 회사마다의 고유의 어떤 문화가 있고요. 그리고 그 문화에 맞춰서 일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일이 돌아간단 말이죠. 예. 그리고 그것들을 틀어지고 있는 사람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바뀌지 않는 이상 사람이 바뀌거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이 바뀌지 않는 이상 회사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네, 그냥 망할 뿐이죠. 네. 이제 4차 산업혁명 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시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들어오면서 네. 중간 관리자가 없어질 거다. 음. 그리고 모든 직원들은 그냥 다이렉트로 수평적 조직을 바뀔 거다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듣고 있고 그렇게 시도를 하고 있는 회사들도 있어요. 네. 그러다 보면 당연히 회사 그리고 회사 조직들이 크게 바뀔 거다라고 되게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외부에서 보셨을 때 좀 그런 게 좀 감지되시는지 아니면 너무 좀 그렇게 과장되게 좀 하는 것 같다라든지. 굉장히 부풀려져 있는 겁니다. 예. 반만 믿으셔야 됩니다. 네네. 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요. 자, 4차 산업과 관련된 얘기를 할게요. 저는 이제 거기다가 혁명이라고 하는 말을 붙이기가 사실 좀 낯부끄럽거든요. 네네. 그게 정말 혁명이 되려면 네네. 이미 자율주행, 이미 차가 날아다니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술은 그렇게 발전할 수 있어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문화, 그리고 그걸 뒷받침할 수 있을 만한 법적인 어떤 보완 이런 것들은요 당연히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금 4차 산업과 관련된 얘기는 쏙 들어갔고요. 어떤 얘기로 전환이 됐냐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네. 얘기로 전환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뭐 정부과제에서 나왔던 얘기들도 사실 그런 얘기들 투성이인 거고요. 근데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IT 베이스의 비즈니스 자체가 전부 다 바뀐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동의를 하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조직이 축소되고 점차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 관리자의 역할이 줄어들고 절대 아닙니다. 네. 단지 조직 전체가 슬림해지는 건 맞아요. 업무 자동화 솔루션이든 뭐 비대면 여러 가지 이제 일을 굳이 회사에서 안 가서 해도 될 수 있을 만한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건 맞지만 아직도 여전히 회사를 지탱하고 운영하는 리더분들은요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걸 결정하셔야 될 분들이시잖아요. 물론 이제 막 스타트업 시작했고 고작 10년이 채 되지 않는 뭐 유니콘 혹은 유니콘에 가까운 회사들도 있겠죠. 근데 그런 회사들조차도요 막상 들어가서 또는 다녀보거나 혹은 이제 제가 외부인의 입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별반 다른 회사들하고 일반적인 다른 회사들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당연히 정해진 규칙 또 법적인 어떤 테두리 안에서 회사가 운영이 돼야 되는 건 맞고요. 네. 코로나 2.5단계니까 야 회사 나오지 말고 다 재택근무해. 근데 2단계 되니까 다 어떻게 됐어요? 다시 나오죠. 그렇죠. 네네. 근데 왜 나올까요? 네. 나와서 얼굴 맞대고 정말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어야 그래야지만이 실제로 일이 돌아가고 그걸로 인해서 빨리 어떤 의사결정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간 관리자들이 과거에는 단순히 탑
미들, 로우라고 봤었을 때 사실은 미들하고 로우 사이에 있는 사람들을 보통 중간 관리자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유명무실해진 약간의 과장차장급. 네. 근데 부장들이 보통 팀장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옛날에는. 네. 근데 그게 과장, 차장, 부장 모두가 다 팀장을 할 수 있는 세상으로 좀 바뀐 거예요. 지난 10년 동안. 그건 코로나랑 또는 4차 산업 이거랑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상향 평준화가 된 거예요. 일종의. 직급이 또 폐지가 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땐 누구나 다 과장 이상만 되면, 과장급 이상만 되면, 시니어만 되면 팀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 관리자라는 표현 자체가 그냥 좀 팀장한테 팀장이라고 하는 것으로 다시 이제 리뉴얼된 듯한 그런 느낌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지 그 팀장한테 그 위에 있는 리더가 얼마만큼 권한을 많이 내려주고 의사결정할 수 있을 만한 또는 책임질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을 갖다가 많이 내려주는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진다. 그래서 조직마다 성격이 굉장히 달라질 건데 문제는 정말 거시적인 입장에서 정말 장기적인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저는 조직은 해체될 거라고 봅니다. 아, 되게 급진적인 대답이신데 해체라고 하면 어느 수준까지의 해체를 없어진다고 보시는 아니요, 조직이 지금보다는 동일한 퍼포먼스를 내면서 거의 5분의 1 또는 10분의 1 수준으로 사이즈로 인원수로 봤었을 때 그렇게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나뉜다는 건가요? 아니면 줄어든다는 건가요? 규모가 줄고요. 대부분 다 아웃소싱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이미 이제 아웃소싱과 관련돼서는 과거에는 그냥 단순히 인력 그리고 아주 단순 노무 이런 측면에서만 아웃소싱이 됐었는데요. 이제는 뭐 최근 보면 이제 특히나 HR 바운더리 내에서는 급여 그리고 뭐 이제 연말정산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대행해주는 아웃소싱 업체가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또 마케팅이나 혹은 브랜딩이나 이런 쪽의 에이전시, 전문 에이전시들도 이미 많이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네. 실제 그분들께서 알아서 하시고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소위 말해서 갑에서 알아서 하시는 거니까 그 모든 전 분야에 맞춰서 각각의 전문 에이전시들이 점점 더 확장되고 발전된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정말 조직의 코어는 몇 사람 없어도 되는 거거든요. 심지어 생산도 다 전부 다 어떻게 하죠? OEM이나 ODM으로 다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생산 시설을 갖지 않아도 생산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생산 경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얼마든지 혼자서도 100억, 1000억, 심지어 조 단위 비즈니스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조직의 슬림화, 축소화를 좀 더 가속화시킨다고 봐도 되겠네요. 어떤 코로나 사태라든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든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그럴 수 있는데요. 코로나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아, 그러면 일단 코로나라는 존재가 존재의 발현과 어떤 우리 회사 직장과는 크게 뭔가 데미지가 직접적으로 없었다고 생각하시는 거로 직접적인 데미지가 없다라고 볼 수는 없죠. 하지만 간접적으로 전체적으로 그 경기가 굉장히 나빠졌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일시적인 어떤 조직의 축소들은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다 자연스럽게 예전 상태로 회복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시적으로 다운됐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이게 계속 갈 것이냐? 그러면 더 큰 코로나가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